또 다른 상투의 문을 열어줘. 트렌드가 있는 섹터에 투자하자. 아니 근데 트렌드가 있는 섹터라는 말은 좀 생소한 말인데 네네. 왜 그렇게 딱 캐치프레이즈를 잡으신 거죠? 분명히 실적의 투자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 맞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는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정 주가가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적정 주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삼성물산의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저점과 고점에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종목도 실적이 좋아졌을 때 주가는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와요. 그렇죠. 가치가 소멸해버리는 거죠. 적정 주가가 내려오면 다시 빠져버리는 거죠. 다른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투스라는 종목이고요. 대한민국의 뭐 대표적인 게임 회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신작이 발표될 때마다 기대감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지만 또 한 1년,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적정 주가 가치가 또 소멸하면서 떨어지게 되죠. 저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간 종목이 한 5개 종목이 있습니다. 5개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95개는 대부분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5개 종목이 왜 위로 쳤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최근에 5개의 차트가 날아간 회사들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실적은 제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거죠.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고 지금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트렌드. 트렌드라고. 트렌드. 네. 트렌드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트렌드가 그래서 2020년의 트렌드가 뭐죠? 교수님? 그거는 비밀. 진짜? 비밀. 진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바심은 주식의 가장 최대 적입니다. 주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주식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배우러 온 거잖아요. 자, 다음 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 트렌드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 트렌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서울 시내 4대문 안에는 10년 이상 경유차가 금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연말 기준으로요. 경유차가 금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환경차.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이걸 조금 더 주식에 접근을 하게 되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2차 전지 업체들. 그렇죠? 전기차 관련이죠. 네. 뭐 또 정부 정책에 관련된 수소차 종목들도 많이 있겠죠. 또 뭐 다른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가면요. 항상 현관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10장씩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스크 업체들. 요새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또 한 가지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새 많이 전자결제 하죠. 인터넷 뱅킹 그쵸. 하시죠. 거의 다 온라인 구매를 많이 그렇죠. 하죠. 은행 안 가시죠. 저도 거의 은행을 안 가고 인터넷 뱅킹, 온라인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에 해당하는 섹터 업종들도 있겠죠. 매년 점점 개인 신용 정보는 중요해지고 관리도 필요하고 나이스 평가 정보도 사실 이런 유의 종목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트렌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은 보시면 매년 영업이익이 6%, 당기 순이익은 7%대, 매출액에 대비해서 꾸준히 5년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6%, 7%면 주가도 그 정도만 올라야 되는데 주가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트렌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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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최근에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마트라는 주식을 샀는데 네. 실제적으로 전화 와서 야, 이 종목을 샀는데 왜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냐? 나는 왜 사는 것마다 안 되냐라고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친구 저 아니에요? 주식하지 마. 주식하지 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 했냐면 너 요새 마트 가니? 안 간대. 야, 마트 안 가는데 왜 그 종목을 산 거야? 최근에 이마트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네. 이마트의 주가가
2년 동안 60%로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완전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최근에 주가는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마트가 왜 반등이 나오느냐? 점포 유지 비용이 줄어들고 온라인 수익이 늘어나서? 맞습니다. 아, 드디어 인정받았어. 주식해도 되나요, 이제? 이제 주식해도 되는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다? 트렌드다.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를 찾아보자.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고수님은 네. 어떤 트렌드에 투자하셨나요? 제가 이번에 트렌드에 투자한 종목은요. 너무나도 쉬운 종목입니다. 2019년도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어떤 트렌드가 기억나시나요? 수소차. 네, 연초죠. 2019년도 초. 네, 1년 지났으니까 땡.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벌써 한 2년 전부터 나왔죠. 땡. 좀 참신한 거, 새로운 거 없나요? 주식 하시면 안 되겠어요. 여전히 제가 너무나 쉬운데. 펭수. 아니요.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폴더폰? 그렇죠. 폴더폰이죠. 작년에 새로운 트렌드는 뭐였냐면요. IT 하드웨어 쪽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접히는. 그렇죠. 폴더블 폰, 롤러블 폰 이런 새로운 IT 하드웨어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거죠. 2020년도에 이런 IT 종목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PSK라는 종목과 SFA 반도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수익률이죠. 자, PSK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PSK는 11월 달에 매수를 해가지고 딱 한 달 만에 30%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요 당시에 네. 반도체 쪽에 돈들이 쏠리는 트렌드를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힌트는 다 시장에서 줬었습니다. 9시 뉴스에 며칠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안정적, 목표 주가 상향, 내년에 사업에 대한 기대감 향상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이미 주가가 신고가를 막 치고 있었어요. 2020년도는 IT 반도체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겠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연계되어 있는 많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 아무 종목이나 사도 사실은 30% 정도의 수익은 나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이 SFA 반도체. 네. 이것도 수익률이 네. 한 30% 정도 됐나요? 현재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네. 매수가가 저희가 2,700원. 최대 지금 50% 가까이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0,000원. 몇 배예요, 그러면? 매수가에 대해서 300% 잡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트렌드는 IT로 갈 수밖에 없다. 또 4차 산업하고 연계되어 있다. 멀리 미래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런 트렌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실적은요 잘 따라오고 있는 중이죠. 트렌드로 섹터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을까요? 기간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 초기 단계냐, 중기 단계냐,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냐 정도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고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고수회전 문원영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